이번에 할 주제는 매니페스토. 한번 자료 좀 보여드리세요. 2023년도 이게 보일라나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거는 뭐 제가 캡처해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민배심원 공약심의 자료집이라고 해서 올해 초에 했어요. 네, 올해 초에 했던 건데 이 자료집을 제가 이제 올해 초에 이게 주민배심원이 돼가지고 가가지고 요거를 이제 받아서 한 건데 이 매니페스토 관련해가지고 그냥 네. 참 매니페스토에 실망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네, 이제 이게 이성원 구청장이 출마할 때 공약했던 것들이 그렇죠.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쵸. 점수 매긴 해마다. 작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해마다예요, 해마다. 해마다 하는 거고 그래서 2023년도에도 SA 등급을 받았다는 보도자료가 있었고 올해도 SA 등급을 받았다고 하는 보도자료를 5월 10일 날 보냈죠. 근데 제가 실제 경험해 보니까 왜 SA 등급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거죠. 약간 좀 이것도 일정하게는 저는 약간 통계 마사지의 일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공약이 보니까 꽤 많아요. 77개 공약이 있네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77개. 제가 세보니까 이게 5개 분야의 지금 이제 공약인데 첫 번째가 경제상생 서대문, 그 다음에 교육문화 포털 서대문, 평생동행복지 서대문, 그 다음에 서울의 중심도시 서대문, 주거 1등 서대문. 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뭐 완료 계속 추진도 있고 사업 완료된 것도 있고 뭐 이런 등등이 있고 한데 사실상 공약이란 것 자체가 뭐 하늘에서 새로운 게 뚝 떨어지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행정의 연속성 있는 게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보통 보면은 구청에서 이미 계획을 갖고 있는 것도 예를 들면 공공산후조리원 이미 진행하고 있는 건데 공공산후조리원 뭐 설립을 완료하겠다. 그러면서 뭐 지원 확대하겠다. 뭐 이거는 본인이 의지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은 그렇죠. 그냥 이어지는 건데도 이걸 공약으로 이제 집어넣는 거죠 보통은.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뭐 77개인가 이 공약 중에도 이제 좀 노가전이 있어요. 네네. 다만 이제 여기서 깜짝 놀란 거는 한 15개 정도의 공약이 네, 15개 정도의 이렇게 공약이 있는데 이 이행 지표 목록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참여하신 우리 황호환 PD님한테 들은 것 중에 깜짝 놀란 거는 이 공약 중에 사실상 이행하기 어려운 그죠. 임기 내에 네. 예. 어떻게 보면 애초에 임기 내에 그 수행하기 어려운 공약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그런 걸 공약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달라요. 그래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 때도 오케이. 인정. 뭐 강북 횡단수 한다는데 이게 4년 내에 될 건 아닌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더 빨리 되도록 오케이. 노력을 한다는 거니까 저는 충분히 그렇게는 가능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있어서 예를 들면 공약에서 이거를 이제 매니페스토에 낼 때 좀 세밀하게 낼 수 있거든요.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데 지금 15개는 아예 이제 내용이 바뀐다 그런 거잖아요. 내용이 바뀐다고 했고 일종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게 생각난 것 중에 하나 보면은 자기가 핸들링 할 수 없는 사업을 공약이라고 하는 게 맞나. 예를 들면 재개발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게 이성환 청장은 특히나 재개발 사업이 한 3분의 1 가까이 되더라고요. 20몇 개예요. 그러니까 어디 재개발을 다 하겠다. 어디 재개발하겠다. 이게 이제 자꾸 공약이 되는 건데 사실상 한국은 민간 재개발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토지주나 소유주들이 어떻게 하냐에 달려 있는 동의를 건데 해주고 추진을 해야 돼요. 사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적은 편이잖아요. 근데 이게 공약이라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핸들할 수 있는 게 없어 사실상 거의. 그런 거는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또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단순하게 뒤에 아까 말했던 주거 뭐 공간 뭐 네. 이렇게 나왔지만 네. 이게 곳곳에 재개발 재건축과 연관된 게 많이 숨어 있어요. 그죠? 여기 보면 이제 데이케어 센터도 그죠. 지금 변경을 했고 네. 가자권의 생활체육시설도 지금 변경을 했는데 그쵸. 사실상 이게 보면은 복지와 관련됐고 문화와 관련돼 있어 보이지만 사실- 따지면 그죠. 재개발 재건축과 연결돼 네.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케어 센터도 지금 충정로 일대에 재개발을 했을 때 토지를 매입해서 신축을 하겠다라는 게 원래 원래 공약인데 못 하겠다. 돈도 많이 들 것 같고 뭐 땅도 뭐 못 찾겠고 해서 수정을 하겠다. 그러면서 부가연에 재개발 많이 하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아파트 재건축하면 거기에 기부 체납지 기부 체납을 받아서. 받겠다. 그리고 그것도 원래 한 공간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원래 고민했던 그 공간을 면적으로 따졌을 때
여기 재개발 지역하고 여기 재개발 지역에 만들어서 이걸 합치면은 그 공간이 나오니 그만큼 면적이 나오니 공약 이행한 걸로 어. 그때 이제 되면은 봐주쇼. 아, 지금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또 통계 마사지 문제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대로 부가연동 요 구역에서 데이케어 센터를 토지 매입도 못하고 등등 했으면은 사실상 공약이 실패잖아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행률에서는 실패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해서 기부 채납을 받겠다고 가면은 이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언젠간 재건축이 되면 그때 기부 채납 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그거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성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상가에 그 스포츠 센터 들어가는 것도 자원상가가 재개발이 되고 거기에 그 기부 채납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상 이제 그 문서시청장 때 이미 네. 국토부하고 우리가 이제 도시재생 인정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 뭐 영등포의 어떤 시장을 이제 이게 비슷하게 했다고 해서 이거 두 번째인데, 이제 자원상가의 이제 토지주들 그 조합원들에게 어떤 식의 건물을 어떤 용적률로 우리가 해주겠다. 사실 맥시멈까지 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더 높여달라고 하신 분도 있어서 조금 이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사실상은 그 이 전 청장 때부터 쭉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2년이 지나서도 어떤 뭐 저는 진전은 모르겠지만, 그쵸. 근데 이것도 재개발 재건축과 연계돼서 원래 하려고 했던 거에 그냥 숟가락만 얹은 식인데, 근데 이것도 사실상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구조. 그리고 이거야말로 임기 내에 진짜 안 될 것 같은. 그러니까 너무 약간 보면서 와 이런 식까지 다 이렇게 약간 뭉뚱그려서 다 집어넣어 버리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 그래서 좀 컨트롤할 수 없는 공약도 공약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나. 그래서 이제 요게 사정 변경이 있으니 네. 좀 인정해 달라. 네. 그러면은 공약 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그 잡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이행이 되고 있는 걸로 잡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 결과 공약 이행률 90 몇 프로로 그쵸. 또 나오는 상을 거죠. 받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약간의 통계 마사지와 말장난 말고는 다른 게 뭐가 있나. 실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개발 재건축 컨트롤 저는 이걸 공약으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오케이 공약이라 쳐. 공약이라고 합시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재개발이라는 건 굉장히 늘어지는 거잖아요. 예상한 것보다 훨씬 늘어지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 대부분의 경우는 공약을 임기 내에 뭐 어디만큼은 해야 된다라고 적어야 되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적어. 근데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은 사정 변경이 있었으면 바꿔야 되겠습니다. 바꿔. 그러면 되지는 않아. 하지만 공약은 이행되고 있어요. 원래 이제 구청의 공약은 그게 있어요. 재원과 소요 기간을 적도로 돼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보통 소요 기간은 임기 내 완료 혹은 계속 추진 뭐 이런 게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이런 것까지 함께 따져 보면서 고민을 이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제가 이제 공약 이거 중에 볼 때 깜짝 놀란 것도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여기 보니까 명지대 인근의 청년 지원 공간 조성이 완료 계속 추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명지대 뒤에 사니까. 그렇지. 그리고 지금 명지대를 또 대학원 다니고 있잖아요. 그죠. 이 인근에 청년공원이 어디 생겼지? 전혀 생소해가지고 보니까 주소가 있길래 쳐보니까 예전에 사회적 경제 센터 있을 때 거기서 빌린 거. 사회적 경제 센터가 운영하던 공간이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좀 실패를 했지 그것도. 네, 근데 이 공간이 지금 이제 청년 공간이라고 하고 있고 더 재밌는 거는 지하도 빌렸는데 여기 갑자기 생뚱맞게 우리 신촌 파랑고래가 청년 그 공간이었는데 그거를 뭐 이제 청년 창업 사관학교? 취업사관학교인가? 창업사관학교일 거예요 아마.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전 취업사관학교로 알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걸 한다면서 신촌 파랑고래 이제 이걸 빠진 거잖아요. 네. 이 물품 여기 갖다 놨다면 뭐 이런 창고 쓰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거의 그런 느낌. 응.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다고는 하는데 아 제가 너무 관심이 없었나? 근데 이렇게까지 안 알려지나? 뭐 이게 두 가지 생각이 교차가 되더라고요. 그냥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니페스토가 저는 약간 매니페스토한테 진짜 많이 실망했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알리바이가 돼주는 시민단체가 구청이 잘 되지 않는 공약에 대해서 알리바이를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는 게 과연 맞나? 저는 굉장히
실망을 했고 이런 방식으로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차라리 실패면 실패. 그걸 남겨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이렇게 해서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행률 자체를 지금 90% 이상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낮춰야 됩니다. 실패는 실패라고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거나 이렇게 해서 늘려야 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지금처럼 하면은 뭐 모르는 사람들은 와 90% 이상 하고 있대. 근데 늘 가지는 고민이잖아요. 저는 관악구에 있을 때부터 늘 가졌던 고민이거든요. 아니 딱히 그렇게까지 되게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90%를 넘기지? 막 그런데 이런 식이었던 겁니다. 이게 지금도 보면은 이 중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추가 설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난가자 일동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사실 이제 잘 만들어졌다 이런 이제 평가도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걸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공감. 오케이. 그렇죠. 근데 보면은 홍제 홍문권역과 부가형 권역에 만든다고 하는데 결국 이것도 보니까 재개발과 연계돼 있어요. 홍은 13구역 내 이제 이게 또 추진되면서 이걸 하겠다. 그 기부채납 받아서 하겠다. 그 다음에 부가형 권역에 이것도 2구역에 또 이게 그 재개발 뉴타운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이제 부가현동 이제 그 주민센터나 뭐 등등 해갖고 공공 복합 청사로 만들면서 여기에다 하겠다. 근데 이것도 이게 부가현은 데이케어 센터도 들어와야 되고 이것도 넣어야 되고 도대체 뭐 엄청 넓은가 봐요. 그냥 기부채납 하는 데가. 그래서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 그것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아파트를 이용한 기부채납을 통해서 이 시설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럼 아파트 안 하면 우리는 이 시설을 못 짓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여의도의 그 아파트가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문제, 그 신통개발과 관련된 또 재개발과 관련된 문제입니다만 그 신통개발 관련해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처럼 데이케어 센터를 똑같네요. 데이케어 센터 기부채납을 서울시에서 하라고 했더니만은 외부인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우리는 못한다. 기부채납 하지 않겠다. 지금 그게 지금 분쟁의 그거거든요. 사실 이런 문제까지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오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을 것에 대한 것까지도 포함을 해서 제가 볼 때는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심지어 근데 외부인도 그렇게 아파트에 들어가는 거 자체가 되게 심리적 거부감이 있어요, 사실. 아파트에 새로 지어서 그런 게 있다고 해서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외부에다 이렇게 지어서 그냥 자유롭게 가는 게 좋지. 너네 아파트 들어가가지고 거기 가는 게 썩 내키지 않아요, 사실. 아파트 안 사는 사람들은. 좀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야지 좀 정책이 좀 갔으면 좋겠는데 무조건 다 기부채납. 그냥.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도 이렇게 받을 수는 있는데 자, 나중에 공간이 우리가 더 필요한데 다 아파트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공원 땅을 뺏을 거예요.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나중에 진짜 더 복지시설을 하고 싶어도 공간이 없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이런 아이디어가 최근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수요가 높아지니까 더 짓고 싶은데 나중에 이제 예를 들면 부가현 2구역, 부가현 3구역이 다 맞췄다고 봐요. 그럼 어디다 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부가현동에는 이런 복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렇게 되면 부가현 거기서도 지금 육아복지 종합지원센터도 지어야 되고 데이케어 센터도 넣어야 되고 뭐 다 때려넣어. 이것도 보면 건물 7층 중 2층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다가 한 층을 더 높여갖고 데이케어 센터를 들어가고 이럴 수도 있어요. 뭐 그러겠죠. 근데 그것도 이제 기부채납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내 돈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해줘야 되는 거지 뭐야 그게. 나중에 언제 한번 더 제대로 네. 분석을 해가지고 재개발을 빼서 네. 어떻게 이제 운영될 수 있는 공약은 뭐가 있는지 정말 이걸 한번 뒤져보면서 저희들이 이거 관련된 또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YFM 91.3MHz 서대문공동체라디오 주민서대문 황원이었고요. 네, 차승현이었습니다. 예, 부디 방송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거구나.